자, 이번 시간은 국어 1단원 7, 8, 9차 시 친구가 쓴 시를 읽은 뒤에 감상평을 써서 친구가 쓴 시 아래 붙여줍시다 라고 하는 시낭송회와 시화전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이전에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직접 학습활동 할 때 도움이 되려고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시낭송회와 시화전이라는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럼 시낭송회라는 것은 시, 낭송 뭐예요? 시를 낭송, 읽어본다는 뜻입니다. 낭송. 그 다음에 시화전. 그러면 시를 그림처럼 그려서 전시한다? 뭐 이런 뜻인가요? 시를 그림과 시를 결합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한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활동인 거예요. 시를 읽어보고 그리고 시화를 그려서 전시해 보는 거죠. 그럼 시를 읽어보고 낭송해보고 시화를 전시를 해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시를 써야 됩니다. 그럼 시를 어떻게 써요?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을 운율이 있는 글로 표현해 보는 것이 시입니다. 그래서 행과 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적절하게 운율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바로 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일단 3시간이나 배정이 됐다는 것은 시를 쓰고 그것을 낭송을 하고 그리고 시화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해서 3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했다고 치고 감상평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감상이라는 걸 봅시다. 감상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고 난 다음에 평을 하는 게 감상이에요. 감상평이란 것은 보고 난 다음에 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다는 거, 이게 참 묘합니다. 본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보느냐. 논리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니까 봄에 핀 꽃을 그려보는 것이 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면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가을에 핀 꽃을 왜 저기 그렸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감상인 거죠. 꽃이 예쁘게 그렸는지 꽃을 잘 그렸는지 꽃을 세밀하게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인 거죠. 그것이 이제 그림일 때 경우에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는데 시인 경우에는 지금 운율이 맞는지 리듬감은 있는지 행과 연의 구분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표현 감상일 것입니다. 직관적이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비유의 뜻을 살려서 표현한 이 시가 지은이의 느낌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을 적절히 표현했는가?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기준은 글 쓰는 사람은 시를 쓴 사람에게 있고 감상하는 사람은 감상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관적인 감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논리적으로 적혀져 있는지 직관적으로 적혀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일단 먼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시작하고 그리고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본다면 직관적으로 보는 것으로 확대해가고 직관적으로 먼저 봤다면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보는 것에 대한 연습을 하면 서로 조화가 되어서 조화로운 감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상평이라는 것은 그 감상, 본 것에 대한 느낌을 어떤 적당한 형식이나 규격 혹은 표현 방법에 맞게 해보는 것이 감상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시로에는 무슨 작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시로 적혀 있는 이 감상평들을 보고 이건 논리적인 감상인 건지 직관적인 감상인 건지 혹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이 참신해서
시가 정말 새로웠어. 자, 비유하는 표현. 이 친구가 본 것은 비유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참신해서 시가 새로웠다. 참신하다고 평가한 것은 본인이고, 비유적인 비유하는 표현이라고 한 것은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걸 찾아냈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친구 봅시다. 이 시에는 은유법을 알맞게 써서 봄을 만난 대상의 모습이 실감나게 드러났어.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은유법, 여기서 말하는 은유법이란 것은 비유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은유법의 반대는 직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법이란 것은 비유를 할 때 직접 비유하는 것이고, 은유법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직유법이란 것은 무엇 같이, 무엇 마냥, 무엇처럼. 그래서 우리가 단단한 주먹을 표현할 때, 돌같이 단단한 주먹, 무쇠처럼 단단한 주먹, 이렇게 무엇처럼, 인양, 이렇게 같이 비유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하고, 은유법은 그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이나 특성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호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아이. 그러니까 호수하고 마음은 서로 다른데 넓다라고 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호수의 넓음을 빗대어서 마음에 빗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은유법이랍니다. 그래서 은유법을 잘 쓰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글이 되지만, 은유법을 잘못 쓰면 전혀 엉뚱한 말이 되기 때문에, 은유법을 잘 써서 봄에 대한 모습이 실감나게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시는 굉장히 잘 쓴 시라고 추측됩니다. 무슨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친구가 아까 말했지만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런데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춰 운율을 살리면 좋겠어. 이 부분은 조언이 되겠죠. 조언. 요것을 좀 고치면 더 좋은 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언입니다. 조언은 비난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혹은 바꾸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되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조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접근에 의해서 평을 적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 봅시다. 비유하는 표현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표시해 가며 시를 읽으니 내용이 마음에 더 잘 와닿았어. 우리가 보세요. 마음에 잘 와닿았다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 없어요. 자기만의 기준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으로 적은 것도 바로 직관적인 감상입니다. 이 친구는 이 시에 대한 평가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 시에서 대한 평가보다는 이 시를 읽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은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감상평을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도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감상평,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감상평도 좋은 감상평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를 읽으니 전에 느끼지 못했던 봄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감상입니다. 즉 직관적인 감상인 거죠. 주관적이고 직관적이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감상평이죠. 이것도 역시 그 고백 자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순간 글을 쓴 사람과 그리고 시를 쓴 사람과 이 글을 쓴 사람 모두에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감상평을 하다 보면 그 감상평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직관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비유의 표현을 참신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장을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시화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앙송과 시화전 열기라고 되어 있는데, 시집이나 자신이 써둔 시에서 비유하는 표현이 잘 드러난 시를 골라보고 고른 시집이나 자신이 써둔 시의 제목을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글을 읽으면 좋은 글을 쓰는 기회가 되듯이 좋은 시를 읽는 것도 좋은 시를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른 시집이나 써둔 시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는 활동을 한번 하고, 그 밑에는 시집이나 자신이 써둔 시에서 비유하는 표현이 잘 드러난 부분을 쓰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요거는 감상평을 잘 쓰기 위한 사전 활동입니다. 자, 한 페이지를 더 넘겨서 49쪽에 봅시다. 49쪽을 보면 시 낭송회를 열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직접 낭송회를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것보다 낭송회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도 해요. 낭송할 시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분위기에 어울리는 배경을 찾아 모둠별로 준비해보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서 예시로 나타낸 것은 모둠별로 하는 활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쾌한 시 같으면 경쾌한 음악을, 그리고 차분한 시인 경우에는 차분한 음악을 준비해 두면 좋겠지만, 꼭 음악이 없어도 시를 낭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시 낭송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 여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왜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느냐? 다른 친구들은 자기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친구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이 있느냐? 자기가 발표할 때 아이들이 비웃지 않을까를 제일 많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의 낭송을 들어보면 모기소리처럼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우렁차게 해야 됩니다. 우렁차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쟤 이상하네? 라고 생각 안 해요. 저 친구가 자신 있게 하는구나. 뭐를 말하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야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노래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야 돼. 나머지 것들은 해보면 돼요. 자신 있게 해보면 그 다음 방법들은 나오게 됩니다. 배경음악에 맞추어 친구들 앞에 시를 낭송해 봅시다. 낭송해 보면 여러분들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쌤 걸을 때 여러분들의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여주면 친구들이 부끄러워하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낭송한 시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서 시화전을 그려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50쪽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화전은 시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우선일까요? 시가 우선일까요? 맞습니다. 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봄에 대한 시를 썼으면 봄꽃에 대한 거, 봄에 대한 환경, 혹은 시에 나온 배경이 그림으로 나타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시를 투명 비닐에 넣어서 네임펜으로 쓰고 흰 종이에 배경 그림을 그려서 한 편의 시화를 완성해 보자. 그래서 A4지나 8절지 등 적당한 규격에 아마 하면 될 것입니다. 시와 그림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품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붙임딱지를 가장 많은 빠진 시를 낭송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반은 정말 잘하는 반이에요. 보통 요거 하기 전에 몇 번 실패합니다. 3월달에 이거 성공하면 대단한 거예요. 자, 되돌아보기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단원을 시작할 때 세운 계획과 잘 실천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보통 친구들 여기서 많이 망하거든요.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여기서 발표를 하기 전에 정말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는 것 자체에 열중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단원 마치겠고요. 7, 8, 9차 시 낭송과 시화전을 열 수 있다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